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이윤주입니다. 올해 연구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간단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패널 데이터 분석, 질적 이론에서의 근거 이론, 다문화 연구에 대해서의 조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에서 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 어떻게 접하셨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소셜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나타나는 구조적인 측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연구 분야에서도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먼저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네트워크 방법은 사실은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사람의 개인에 따른 어떤 현상이라든가 요인들의 집합으로서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학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관계를 네트워크라는 형태로서 모델링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개인, 집단, 조직 혹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구조적인 패턴을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또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 연구에서도 그 안에서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많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고 어떤 내용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SNA 방식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수학적이고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내리는지, 즉, 그 안에 데이터라는 차원이 정보나 자원을 사람 간에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개념 간의 중심성, 군집화, 연결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안에서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네트워크 방법에서는 사회적 구조를 네트워크라는 형식으로서 나타내고 분석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서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즉 사람과 그룹, 조직들, 하나의 행위자, 주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주체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노드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노드 간의 연결을 이어주는 선으로서 엣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요, 저희가 2019년도에 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 중의 일부인데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 지원 개체들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 그림입니다. 각각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주체들이 하나의 노드가 되고 있고요. 그 노드들 간의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이라든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의 행동을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엣지라는 선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노드와 엣지로서 구성하는 그림, 지금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사람, 그리고 하나의 기관들,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행동들, 의사결정 과정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패턴을 살펴볼 수 있는 과정, 이것이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들이 의미하는 내용과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사회 네트워크 방법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안에서의 노드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척도로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중심성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연결 중심성입니다.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다른 노드들과 직접적으로 많은 연결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결 중심성이 높다라는 것은 정보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접 중심성입니다.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로부터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연결 중심성은 단순히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살펴보는 개념이었다면, 근접 중심성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멀고 가까움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매개 중심성입니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상에서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 간의 최단 경로상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의 흐름을 매개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매개 중심성은 하나의 노드 간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성으로서의 브릿지 역할, 즉 다리 역할에서의 중요성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노드들 간의 통신이나 정보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위세 중심성입니다. 앞서서 봤었던 연결 중심성, 그 다음에 매개 중심성과 같은 경우에서는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 위세 중심성에서는 하나의 노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의 노드가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워를 가진 노드들 간의 연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살펴볼 수 있는 지표죠. 예를 들어 위세 중심성이 높은 노드라는 측면은 다른 중요한 노드들과 굉장히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드 간의 연결성이 많다라는 측면과 다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혹은 영향력이 큰 노드들과의 연결성이 높은 노드에 있어서는 위세 중심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렇게 살펴본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의 특징과 장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을 한 번쯤은 연구해서 적용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이것에 대한 특징과 장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만을 바탕으로서 해석하고 분석했었던 내용들을 이제는 사람과 사람, 개념과 개념, 그리고 그들이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고 사회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연구하는 우리 연구원의 주제에서도 딱 맞게 적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청소년들 간에서의 활동을 하거나 그들 간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참여 과정을 통했을 때 개인의 개인 요소로서만 살펴볼 수 있는 활동들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그 구조 네트워크 안에서의 행동과 활동들 그리고 의사결정으로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제일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들은 설문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제 개인 간의 요소 데이터들을 뽑을 수 있다면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에서는 그 구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형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그 자체를 바탕으로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연구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서는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영원불멸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계속적으로 동적으로 바뀌고 변동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만들어지는 그 당시의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을 진행할 때는 하나의 시점만을 기준으로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지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징은 또 어떠한 것들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실 분들에 대한 하나의 팁을 드릴 차례인 것 같은데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사회과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트입니다. 그러한 연결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도구가 있다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분야나 공부하시는 영역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다양한 방법을 토대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 쭉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2024년도에 저희가 연구방법론 소개를 준비한 마지막 강의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패널로 시작해서 다문화 연구, 그 다음에 근거이론, 마지막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까지 총 4번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